네, 우리 나무늘보 작은 도서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쓰고 죽자 또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박예정 선생님하고 또 담쟁이 그리고 우리 또 재능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와주셔갖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낼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은 신앙송과 이제 시를 통해서 즐기는 그런 우리 문화 확산, 그리고 하나의 시가 이렇게 써지면 그게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이게 신앙송으로도 되고 어떤 또 액자 시화도 되고 또 어떤 생활용품으로도 만들어지고 어느 날은 또 수로 또 시험편이 놔질 수도 있다는 그런 또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뭔가 이게 원소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소수는 글쓰기가 될 것 같고 글쓰기를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데요. 오늘 박예정 선생님 그동안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기꺼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예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옷을 벗으시고 시작하는데 파트너 반갑습니다. 제가 무언까지 이렇게 이 좋은 날 함께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도 와줘서 선생님 좀 더 노래 하나 부를 거예요. 불러도 돼요?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그 시 낭송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였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화구연 대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계기가 제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도 뭐 팜플렛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보면서 저하고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배우고 싶어서 배웠는데 직업이 되고 동화구연이 이제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한 20대는 한 30대 중반까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제가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있었다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꺼내면서 동화구연을 하게 됐고 동화구연을 했는데 한 주 얼마 안 됐는데 수업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고 동화구연을 하다가 저 신앙송을 배우면 동화구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배웠는데 시를 하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시인들이 어떤 시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박예정 선생님은 어디 있다 왔어? 강만 선생님이 제가 어느 날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공연을 잘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면서 신앙송을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못하는 게 있어요. 적극적이고 막 다 잘하는데 배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를 만날 때 나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 감성하고 맞는 시를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동화구연 하고 20년 전에 시를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이상하게 선생님이 시를 주는데 막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시만 외우면 내가 아파버려. 도대체 단어도 모르겠고 문장도 모르겠는 시를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 이렇게 씨앗처럼 품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 학교에서 제가 동화구연을 한다니까 축제 때 저보고 신앙송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튼 조금 접근을 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어책 2학년 1학기 책에 나오는 성탄제라는 김종길 선생님 시를 처음으로 외워서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 큰 무대에서 이제 몇백 명 애들이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틀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그 무대에 섰을 때 그걸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똑똑한 애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만이 할 수 있었던 저한테 이야기인데 미안해요 내가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소리 좀 하다가 찾아간 거죠. 이제 그런 테마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 무대에 서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이제 타고나게 선생님들이 이제 무대에 서면 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우리 셋째 아이를 유치원을 보냈는데 6살 때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무대에서 서 있는데 막 제가 막 눈물이 졸졸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여줄 때까지 저 아이들이 뒤에서 선생님하고 얼마나 애를 썼더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기분이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무대에 나와서 이제 우리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무대에 있을 때 제가 그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공연을 하면서도 실은 막 대회를 정말 많이 치를 때는 한 100 몇 명씩 치러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치르고 참 그 20년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멋졌던 건 신앙송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송을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그 배우는 사람 각자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아공연 수업을 하면서는 거의 이제 제가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2시간짜리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 지도하는 거라면 신앙송은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일이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이 낭송이라는 거는 평생 내가 한 편만 외우면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걸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쓰잖아요.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은 저도 글을 쓰는 일이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 시인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탄생한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는 기분으로 받아서 내가 그 시를 한 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저한테 이제 대표적인 시가 있다면은 그 사투리 시예요. 제가 제일 공연을 많이 한 시. 그걸 한 편 들려드리면서 시가 저런 것도 시가 되는가? 이제 이 시의 배경은 아들이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 썼어요. 우리 여기 의련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의련 선생님이 좀 이따 이제 이렇게 쓰셨던 그 시도 한 편 이렇게 정말 아까 저는 한번 읽어보면서 엄청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게 보이고 들리지 않은 게 들린대요. 저는 실은 보이는 것도 내 눈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것도 음악이 들려도 그게 한 개로 들리지 통으로 한 개로 들리지 이렇게 하나하나 틀리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 섬세하고 작가적인 이런 예술가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 예술가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숨었냐 사투리 시의 하나를 먼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투리, 우리 전라도의 사투리를 그대로 이제 그 시인이 옮겨 잡은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숨었냐 40만 원 정윤천 시째냐 아가 어찌고 사냐 염치가 참 미제 같다만 그먹에 한 100만 원만 붙여야 쓰겄다.
요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이빨이 형판 지랄 같아서 치과를 댕기는데 왼수 너무 쩌니 애초에 생각보다 불어나버렸다. 너도 어릴 것인데 애미가 할 수 없어서 전화를 들었다야. 천히 심에 붙이면 어쩔 수 없고. 선운사 얼음 다정민 맛집에 밥 마실 나갔다가 스카이라던가 공중파인가로 바둑 돌렸던 채널에 눈 주고 있다가 우럼에 전화 받았다. 다음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깨재재한 통장 털어서 다급한 전 60만 원만 서둘러 붙였다. 나도 우럼의 폼으로 전화 들었다. 엄니요? 근데 어째 사끄라오? 해필 엊그저께 희재 요놈의 가시남구한테 몇 번 보내버렸더만 오늘싸 말고 딱 긁어봐도 60만 원밖에 안 되부요야. 며칠만 지돌리면 한 50만 원 더 맹글어서 붙일 텐게 우선 그건대로 땜빵하고 보십시다. 모처럼 큰맘 먹고 기별한 거이 같은데 핫살이 못 켜줘서 지도 참 그시 후요야. 어찌겠어. 허허. 요새 사는 것이 다 그런단 말이오. 너그럴 40만 원 때문에 그날 밤 오랫동안 참 달아나 버렸다. 감사지요. 이런 좋은 시를 써주신 시인한테도 감사하고, 제가 그 가수들이요 노래 한 곡으로 몇 년 먹고 사는 것처럼 제가 이 시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표현은 이상해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시의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저를 불러줘요. 제일 기뻤을 때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 강남구에서 김용택 선생님이 행사를 하는데 1부에 하고 2부에 저한테 이제 그 시를 그 전라도 그쪽에 이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셨나봐요. 문화원에서 강남 문화원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가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공연비를 한 4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시인을 만나는 거예요. 또 행사 때. 그랬더니 제가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그렇게까지 제가 챙겨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느 10만 원을 봉투에 이어서 선생님, 제가 어제 선생님 시로 서울 가서 이거 돈 좀 받아왔는데 선생님 작지만 차 한잔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자기가 시 써갖고 이렇게 큰 옹고리를 받아본 건 처음이래요. 뭐 옹고 써서 신문에다 이렇게 내면 되게 적대요. 한 만 얼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시인들은 뭐 어떻게 살아오? 너무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추억들, 저는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그 시들이 우리 낭송가들이 낭송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노래처럼 불러지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말. 그러니까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징크스인 그 애우는 일을 이게 낭송이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할 때는 거의 뭐 정신을 놓고 그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 윤수자 시인이 저를 제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행사를 가면 선생님 또 그 자리에 약속도 안 돼 계시는 거예요. 시인이라서. 그러면 제가요, 저같이 그래도 아마 공연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거예요. 광주에서 정말.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그 시를 외우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는 저한테 하라가면 자다가도 하고 제가 한 10대 맞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행사에 새로운 시인의 시를 외울 때는 거의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오죽하면 제가 어떤 시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시를 남자를 품에 품고 잠을 잔다. 시인 품고 자요. 왜 그러냐면 그걸 외워야 되니까. 눈만 뜨면 그걸 외우고. 한 번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시를 외우다 보면 옆에서 제일 많이 그걸 듣고 서당께서 선생님은 풍어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제 남편이. 전혀 이제 저하고 그런 취향이 다른 사람인데, 하루는 제가 이제 시를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는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 그 2시간을 썼어요. 이 시를 외우고 이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발맞춰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업을 갔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면 제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고 악보를 보는데, 그러면 저는 선생님 지금 뭔 말 한다냐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일주일간 연습해가고 가면 어쩔 때는 틀리게 연습해가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틀리게 한 것도 다 헛된 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2시에 이제 2시, 그때는 2시였던 것 같아요. 한번 2시에 일어나서 시를 막 외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눈을 감고 있는데 열리지라는 시를 한 세트를 딱 하고 조용해졌어요. 내가 근데 깨우지 않고 속으로 지금 저 사람이 잠꼬대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나처럼 연습하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길래 혼자서 외워? 열리지를 한 세트 거짓말처럼. 예. 이제 그때 우리 남편도 내가 애운 시를 좀 하고 있었던 거고, 내가 아침에 이랬어요. 차인 아빠, 자기가 열리지를 한편 새벽에 한 2시쯤에 하던데 그거 연습한 거야? 잠꼬대 한 거야? 내가 그랬더니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저도 엄청 놀랐어요. 이제 그 시를 평소에 외우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외운 시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아버지에 관한 시를 외우는데, 한 번은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서택수 시인 시를 서택수 시인이 오시니까 외워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자기 이 시는 어때? 그랬더니 전혀 자기는 아무 감동이 없대요. 이 사람이 나 시에 외운 걸 다 외우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시도 저희 남편이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고, 우리 신랑은 결혼했어도 아버지 역할을 좀 몰랐던 남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조금 남편을 이해한다 해야 될까요? 당신 왜 이래, 이거 아니고 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터덕거림이 아버지로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가 많았지요. 저는 예를 들어 남편으로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신앙송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곳을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공연할 때도 같이 하고 같이 공감하고, 거의 자면서 우리가 부부가 시를 서로 외우다가 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누가 보면 우리 겁나 열취없는 사이를 하겠네. 이제 결코 그러지만 않은 것도 아니고 기라고 할 수 없지만은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이제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 이제 저랑 함께 같이 이렇게 동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시를 한 편을 또 듣고 저렇게 배워서 저런 나이에도 무대에 서고 또 그 떨림으로
이런 설픈 걸 봐도 설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삶은요 엄청 설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대에 서면 떨리고 틀리고 그 틀린 것도 즐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들으면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악기도 그렇고 이런 신앙송 여러 작품은 아니어도 한두 작품 정도 이렇게 뭐 방문객이라는 시도 되게 여기 짧고 아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 시들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이 애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디서 보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시가 있었어요. 얘를 만난 거잖아요. 저는 이 만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니까 복사해서 읽어주고 또 혹시 누가 그 시 너무 좋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좋은 시는요 누군가한테 들려줬을 때 그걸 갖고 싶어 해요. 그냥 뿌리면은 그냥 종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이거는 몇백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 방법도 가르쳐줘요. 절대 그 귀한 걸 그냥 뿌리지 마라. 누군가가 관심을 보일 때 저랑 지금 여기 경전 선생님 계시지만은 우리 경전 선생님이 되게 그 재능을 가지고 되게 멋지게 나는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진을 낭송하는 그 예술가들을 많이 찍어주면서 우리가 그런 가질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주실 때 그 감사함과 설레임이라는 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만 느끼면은 되게 내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그 사진에 대한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여러분이 혹시 좋은 시를 만났다 그러면 복사하셔서 가방에서 좀 가지고 다니다가 읽어주다 보면 거기에서 되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이런 좋은 시를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내가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리고 평소에 발떠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한 2주 전에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후배가 한 3, 4년 전에 같이 엄청 재밌게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바쁘고 힘들고 그랬는가 끊고 있다가 저하고 신앙송을 조금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그 강사 선생님이 시를 한 편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가 우화의 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이랬나 봐요. 그분은 시당송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면서 거기 온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어보라 한 게 제가 아는 그 선생님한테 시를 이거 읽어보라 한 거예요. 이 선생님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저하고 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냥 읽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선생님이 하고 나서 이 선생님이 갑자기 그날 거기서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 이 선생님이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 때문에 저한테 한 3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한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뭔가 이 설레임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시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인생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함께 했던 20명이요 다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낭송을 한 것도 아니고 보고 읽었어요. 근데 그 시가 내 마음에 온 거죠. 그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20명의 피드백이 이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꿔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우화의 강을 우리 조옥희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이 혹시 하다가 떨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박수 부탁합니다. 일일이 나오셔서 선생님이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박예정 선생님을 만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뒤에 언니 소개로 동화 구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손주가 3살 때 우리 애기 조금 크면 동화를 읽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박예정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 만났던 게 우화의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선생님 시 한 편 해보실래요 하면 그 처음 만났던 우화의 강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생각이 나서 한 번씩 꺼내서 외워봅니다. 근데 너무 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묵상하려니까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화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며 두 사람 사이엔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은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은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는가. 아무르면 건강이 아무 의미 없이 흐르고 있어. 아무 의미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어려울 수 있으랴. 건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 건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깨끗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품고 있었지만 이제 왜 선생님은 더 쉽지 않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내가 시를 품으면 정말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실은 혼자 연습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분명히 집에서는 됐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이제 앞에서 나와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누군가 앞에서 한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하고 나서 틀리고 나면 막 속상하고 며칠간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요 애들이 그 태어나서 기는 거 있죠. 기다가 어떻게 해요? 서지요. 잡고 서요. 그리고 걸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둘째가 그랬거든요. 기고 바로 걸었어요. 근데 많이 안 기어서 많이 기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럴 때 뇌하고 이 과학적인 몸의 원리로 이 뇌가 이제 이렇게 발달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말도 늦고 언어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크면서 할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나 막 그런 걸로 다른 증상이 일어나는데 신앙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내 만족도 있지만 우리가 낭송을 하다 보면 실은 내가 저 무대 한번 쓰고 싶다라는 그 욕망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틀리고 뭐 어떤 사람 하다 주저앉은 경우도 있어요. 그 과정도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과정을 이제 못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물론 조금 속상하지만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달라지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달라지고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지 그냥 어느 순간 한순간 딱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은 신앙송가가 돼서 제가 이제 가문의 영광이죠.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를 섰었거든요. 신앙송 대회할 때 거기서 신앙송가가 돼서 왔는데도 제가 시를 막 차에서 거의 이제 저는 한 20년을 이 강의로 뭐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힘들게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먹고 살라고 일을 했어요. 도시락 2개씩 싸고 다니면서 차에서 먹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저는 이제 시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가 딱 멈추면 그 신호등에서 얘를 옆에다 딱 오백해서 놔두고 시리 한 두 곡 하고 나면 신호등이 딱 바뀌어요. 딱 이렇게 옆에도 안 보고 놓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시를 외워요. 그래도 항상 그 시를 외운다는 게 잘 안 돼서 거의 초조금이죠. 공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연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좀 탈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 개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편 정도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노래 부르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시를 이렇게 짧은 시를 이제 이런 시를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허리 좀 펴시고요. 한번 아주 짧은 시예요. 따라서 한번 한 호흡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꽃이라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을 꽃이라 합니다. 또 호흡 충분히 들여마시고 향기로운 것을 꽃이라 합니다. 향기로운 것을 꽃이라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꽃이로군요. 바로 꽃이로군요. 이 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내가 오늘 한 200명 놓고 강의하는데 좀 좋은 시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 많이 듣고 봤지만 당신도 어디 가서 그 짧은 시 한 편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그 몇 시간짜리 강의는 그 순간 이렇게 뒤돌았으니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이거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제 피드백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좋은 글들은 우리가 뭐 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인들이 예쁘게 만들어 놓은 시를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멋진 거예요. 진정한 에이스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근데 되게 사람들이 시당송을 할 때 멋지게 하고 싶어 하고 그 어떤 나름대로 뭐 그런 쪼그를 만들고 또 너무 많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실은 정말 듣기 힘든 이런 방송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선생님이 그랬어. 이야기하듯이 하라 그랬어. 그래서 한번 딱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시간에 시와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 편의 시쯤 이렇게 품는 것도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애송시들이 있어요. 방문객이라는 시도 되게 자주 하는 건데 그 방문객 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대회나 그 작품시를 해야 하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온 시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도 내 마음에 들어온 노래들 있죠. 그랬을 때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돼요. 근데 막 너무 유명한 선생님들 시를 갖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작품시로 시방송 대회를 나갈 때 외에는 저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시는 저는 잘 안 써. 보통 때는 절대 안 해요. 어머, 저게 뭔 시야?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 때의 시의 그 느낌하고 그냥 감동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주는 시의 느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박문길 씨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해요. 허리를 딱 펴시고 바르게 앉아서 여러분 이제 막 우리 보통 시장소 하는 사람들 호흡법 복식호흡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시 한 편을 만난다, 내가 품는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선생님? 저 11쪽 외웠지만 혹시라도 또 12쪽? 네,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허리 딱 펴시고. 이런 시는 어디 가셔서 하셔도 되게 감동을 받는 시예요. 자,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끊지 말고. 자, 박문계 시작. 박문계 정현종.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도 그 좋은 인연으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노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신앙송으로 같이 놀고 호흡하고 공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감정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신앙송으로 한 5년째 만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시를 함께 하고 공부하고 또 요양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양림동 펭귄마을에서 우리가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우리가 그냥 평범한 엄마였고 아줌마였고 그냥 그렇게 살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시를 함으로 해서 내가 또 내 인생의 내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놀고 악기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하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 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들이 그게 재능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건 그냥 다 하겠지 하고 살죠 보통. 그래서 아까 그 오아이 강을 하셨던 조옥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품을 보면 다 작가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은 제가 지금 이거 입는 옷도 우리 그 조옥기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놀란 건 뭐였냐면 저는 30년째 그냥 재봉틀이 있어서 우리 애들 옷 바지 같은 거 그리고 내 옷 리폼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옥기 선생님이 이렇게 술을 놓으셔요. 근데 술을 놓다가 이제 제 옷 이 광목으로 제가 이 원피스를 많이 입으니까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틀을 2달을 배우셨어요. 그러더니 옷을 바로 만든 거예요. 저는 30년 바느질을 했어도 이만큼만 다리미질 하려고 하면
아니 이렇게 재봉질을 하면 막 좀 바느질이 안 골아요. 30년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은 2달 배우고 옷을 만들었는데 이 원피스를 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가운이라는 한 100벌 정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입고 또 선생님들이 예쁘다 하면은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냥 별로 안 비싸니까 저 선생님한테 하나씩 해 입으세요. 그러면 막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렇게 뭔가 그 자기가 잘하는 걸로 그거를 할 때는 되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고 실은 한 몇 달 전에 수반을 만들어서 한 2달 하고 있었는데 마을 기업에서 이제 또 이 마을 사업에서 이렇게 그 동아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접수를 했더니 200만 원을 받았고 우리가 만든 거는 다 정말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기까지는 또 그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뭐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서류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니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게 그 공동체라는 게 저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저는 특히 신앙송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꼭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남은 시간을 사는 것도 되게 멋지겠다 하면서 저도 요즘에 술을 놓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이제 활동적인 사람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한테 이런 술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거 놓으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되게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재능을 이렇게 잘 어우려서 뭔가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데 저는 또 그 살면서 굉장히 삶에서 그 또 좋은 에너지를 줬던 건 시인 선생님들 실은 제가 그 김은현 선생님하고는 한 10년씩이 된 것 같아요. 한 9년이나 10년? 그냥 제가 어느 날 어떤 커피숍에서 시를 한 편 하다가 은현 선생님하고 만나서 여기 오시기 전까지 선생님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횟수는 4년.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실은 저하고 같이 양림동 부근에서 함께 호흡하고 일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제가 되게 의료 선생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그래 신앙송가 박예정 하면 알아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에 되게 발판이 되주셨던 선생님이셔요. CD도 같이 작업을 되게 여러 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또 우리 윤수자 시인님을 만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들이 서로 주고받았고 또 저하고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어느 날 그 CD를 받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CD 중에서 되게 좋은 작품이 있던데 그때는 윤수자 선생님 CD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함께한 CD 시인들 시족 속에 윤수자 선생님 시 나님이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양림동 대회 있는데 그 시로 한번 대회 나와보세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도 양림동 대회 때 나오셔서 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연을 저는 살면서 높이만 스쳐도 인연인데 저는 되게 초심이 강하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시장송 하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잘 놀고 또 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낭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낭송을 잘 할 수 입문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시인들 남자 시인들을 품에 품고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 윤수자 시인님이 저한테 시를 한 편 써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첫 줄은 신앙송가들은 참 야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야 한 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마지막 줄에 윤서 시인이 나도 야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시를 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저는 그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써주신 그것도 되게 감사했지만은 세상에 그래 그 대단한 시인이 나랑 같이 야해지고 싶다라는 그 시를 품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 그 윤수자 시인의 시 한 편 아까 저한테 그 김은현 선생님 시를 이렇게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해서 읽다가 둘이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 한 편을 저희가 품에 품을 때는 엄청나게 저도 울어요. 막 엉엉 차에서 울고 그 많은 시간을 겪으면서 그 시가 내 가슴으로 오고 내 혈액이 기억하고 내 피가 기억하고 내 그 근육이 기억하고 내 살이 기억하고 내 감정이 기억하고 해서 시 한 편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수자 선생님의 그 시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왕이면 이쪽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회니까.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나님이 제가 9살쯤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6.25 후에 피난을 갔는데 시골에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한 돌이 아직 안 지났을 아이 100일이 한 좀 지났을 그 어린이를 머리를 이렇게 잡고 걸어오더라고요. 흔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가 아니야 수자야 저 미친년이야 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를 날마다 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묻히고 계단에도 앉아있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그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눈에 봐도 그 나님이가 정말 미인이었어요. 참 예뻐가지고 저도 이제 혼자 자라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살았지만 그렇게 예쁜 여자를 그때 처음 봤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 근데 그 미친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어려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60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그 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땠을까 그 후로. 왜냐하면 우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 헛간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막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나님이를 써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이항아 교수님이 이제 저보고 대구서 아이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써놓은 시 있으면 가지고 광주로 오세요 그래요. 자기가 서울에서 오시겠다고. 그래서 뭔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마침 그때 나니미를 막 썼는데 그래서 그 나니미를 들고 광주로 왔어요. 와가지고 대인동 어디 카페에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 오소후 시인은 이제 저와 같이 동인을 오랫동안 해서 알지만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분들이어서 그 시 낭송가들이 모여서 낭송한다는 것도 모르고 저는 이항아 교수님 말씀 안 듣고 시만 한 편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딱 가서 근데 저보고 그 시를 뭔 시 가져왔냐고 낭송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낭송가들이라서 낭송들을 엄청 잘해요. 저는 낭송가가 아니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낭송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앞에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남자가 앉아 계시는데 그 뭐예요? 그 가수가 누구더라? 이름이 끝하고 처음이 같은 가수 조항조? 조항조 씨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무슨 행사인데
저기 유명한 가수를 부르냐? 근데 그분이 우리 김으련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딱 보니까 왜 조항조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조항조 씨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시인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어떤 하얀 위아래 옷을 입은 여자분이 낭송했는데 아까 잘하셨는데 나와서 나를 보거든요. 시가 참 낭송을 잘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적어갖고 왔던 그 판에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요? 내가 스스로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 아까 그 낭송가가 나 시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럼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박예정 선생님인 거예요. 그 낭송 거기에서 이제 김으련 선생님하고 그 우리 박예정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게 이제 한 6년째입니다. 6년에.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이렇게 가깝게 정말 그 어떤 그 해를 몇십 년 이렇게 다 뛰어넘어서 정말 같이 모두 함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제 삶이 엄청 폭도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저분들 때문에 그 두 분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저 두 분을 제가 모시고 갈 것이고 그래서 삶에서 그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우연히 어느 날 이렇게 주어지는 가까이 이렇게 어느 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나님이가 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썼던 게 그거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썼는데 근데 우리 박예정 선생님께서 그 시를 또 이렇게 예뻐 봐주시고 이렇게 읊어주시고 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아까 의료 선생님 어머니와 살날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원곡. 그거 보시고. 내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저렇게 엄마의 이야기가 시인한테 그런 글로 멋진 편지로 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낭송가는 아닙니다. 눈물이 나라.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와 살날 김으련 어머니와 살 날이 또 하루 줄었습니다. 눈길을 걸어 시장에 갈 날도 팥죽을 쏘어 후 불며 먹을 날도 줄었습니다. 도란도란 앉아서 쑥을 뜯을 봄날도 백합의 꽃대를 세울 여름날도 줄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이야기도 한숨도 뭐다고 잘 사냐? 핀잔을 들을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머리를 맞대고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엄마 죽으면 나도 죽을게요. 생각 없는 말머리에 나이 들 만큼 들어 꿀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와 싸울 날이 또 하루 줄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녁 길을 걸을 날도 줄었습니다. 안마당처럼 다니시던 오서산을 보며 도토리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말씀에 서로 얼굴만 보고 웃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애를 태우는 것은 살 날보다 떠날 날이 가깝고 이별은 속절없이 오고 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평생 같이 살자. 했다 이거나 먹어라. 어김없이 날아온 꿀밤을 맞고도 기뻤습니다.
꽃 지기 전에 꼭 찾아가겠노라고 약한 마음 잡숫지 말라 해놓고 어머니의 안타까운 일상과 옛 꿈속으로 헤매입니다. 1초면 전화해 목청껏 부를 수 있는 이름 어머니! 하고 부를 날이 또 하루 줄었습니다. 다 큰 놈이 애미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며 돌아눕던 어머니 그 늙은 등에 사랑해 하고 쓰던 날이 헌 통장의 잔고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얘야 이 수박 참 맛있구나. 툇마루에 기대어 배가 터지도록 수박을 먹을 날도 줄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쥐었다 펴면 빈손일지라도 장항선의 기적이 오로라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산골로 연필에 침을 발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라고 삐뚤빼뚤 쓰고는 편지를 받아들고 닳도록 읽을 어머니에게 언제 철들래? 꿀밤 맞을 일을 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의련 선생님 너무 좋은 시를 써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로 저기 대회도 많이 나오시고 양림동 송시 나무공대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대로 글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노래 한 곡 부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요. 얘 이름은요 우쿠렐레라는 악기예요. 하와이 악기인데 우쿠라는 말이 벼룩이라는 말이래요. 렐레는 뛰다. 통통 뛰어서 이름이 우쿠렐레.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나도 좋아 보여서 배웠는데 이게 다 직업이 되고 감사지요, 이 나이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배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뭔가 보고 우리가 좋으면 나는 흉내내라 그러거든요. 누가 스카프를 썼는데 되게 멋져. 그럼 나도 가서 사서 비슷한 거 쓰고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람들 중에 내 모습을 제일 잘 따라잡은 선생님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선생님. 여기는 뭘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걸 딱 만들어요. 비슷하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제 행복하죠. 왜 그게 좋은 영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고 안 하고, 오고 안 오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진득하게, 성실하게 그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2년이, 3년이 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주할 때 너무 황홀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노래 한 곡 또 부르겠습니다. 그대 내 맘에 함께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주세요. 바라보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던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겠나.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네. 나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는 따라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았어.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니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게 내 맘에 들어오니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니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도와주시고 느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은 아까 함께 했던 그 방문 객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읽어보는 그런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시 한 편 그냥 편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